안녕하십니까. 손금 전문 연구가 유정호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그 수영학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손의 개요, 손 모양, 그리고 구, 그리고 어떤 손바닥의 어떤 탄력성 이런 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손가락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요. 손가락 중에서 특히 엄지손가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먼저 그 손을 이렇게 살필 때 중요한 게 이제 그 손의 탄력성을 갖다가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손의 이제 탄력성이 이렇게 뭐 물렁물렁한지 딱딱한지 뭐 딱딱하더라도 어느 정도나 딱딱한지 이런 걸 좀 살펴야 되는데요. 손이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딱 봐가지고 만져봐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물렁물렁한 손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허물허물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물렁물렁한 사람이 간혹 있어요. 뭐 보통은 이제 조금씩 어느 정도는 이렇게 탄력성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제 이게 이제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물르면은 막 그 사람의 그 성격 자체도 굉장히 물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힘들어 가지고 육체 노동을 한다든지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쪽보다는 그냥 그저 이렇게 뭐 생각만 한다든지 그냥 앉아 가지고 뭐 상상만 하고 뭐 어떤 하늘에서 그냥 뭐 이렇게 떨어지기를 바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나약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 무척 많아요. 예전에 한번 뭐 이렇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손금을 갖다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우리 아들 손금은 어떻는가 좀 봐주세요 이랬는데 그 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손이 이렇게 딱딱해요. 딱딱하고 정말 힘들어가지고 일을 하고 이러는데 그 아들은 손을 보니까는 이렇게 물렁물렁해요. 이게 대학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렁물렁 해가지고 참 그 이야기하기가 그렇더라고요. 뭐 아드님이 힘들어가 일을 하거나 노력을 하려고는 안 그러고 이 뭔가 하늘에서 뚝 이렇게 행운이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은 못 하니까 이제 돌려가지고 이렇게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어떻든 물렁물렁한 손은 이 에너지가 나오질 않아요. 에너지가 이를테면은 고체 에너지가 액체 에너지보다 그 화력도 좋고 그 어떤 에너지도 많이 저장돼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렁물렁하면은 막 그러한 이 강한 에너지가 못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바깥 활동도 적극적으로 못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통의 여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손이 부드럽고 아주 연약한 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물렁물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조금 연약하고 부드럽고 이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막 게을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하지만 이제 그 에너지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뭐 너무 많이 이제 그 바깥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이렇게 맞지도 않죠. 그리고 이제 그 하는 어떤 직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너무 신체적으로 좀 어떤 활동 반경이 넓다든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든지 이런 쪽하고는 그 연약한 이런 손을 가진 분들은 일단 직업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이 부드러운 손은 그 어떤 심성도 상당히 부드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드럽고 착하고 또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지식에 대해서도 아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이렇게 조금 연약하고 부드럽고 이러면은 뭐 누군가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인다든지 뭐 이러면은 쉽게 좀 넘어가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자기 주관이 조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주변에서 이렇게 뭐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이러면은 뭐 포화내동해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좀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탄력성 있는 손이 있는데 이제 이런 손은 어떠냐면은 이렇게 손을 갖다 이렇게 뭐 눌렀다가 이렇게 딱 떼보면은 금방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고무를 눌렀다가 탁 떼는 것 같이 탄력성 있게 딱딱 이렇게 되는 손이 있어요. 딱딱해가지고 아예 그냥 이게 눌려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누르면은 탄력 있게 이렇게 딱 이렇게 제 위치로 돌아오는 이런 손이 있는데 이런 손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활동적이고 에너지도 넘쳐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새로운 가치관이나 아니면 뭐 환경 변화나 상황 변화나 이런 거에 이제 대응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손을 가진 사람들이 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잘 어울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조직에서든지 좀 적극적으로 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주변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분들이 보통 이런 탄력성 있는 손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탄력성 있는 게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좀 조금 딱딱해져 가지고 이게 단단한 손이 있습니다. 단단한 손. 단단한 손을 이렇게 딱 보면은 언뜻 보기에도 단단하게 좀 보여요. 단단하게 보이는데 뭐 그렇다 그래도 그 단단한 정도가 아주 지나쳐 가지고 그냥 이렇게 손을 딱 폈을 때 아예 이렇게 전혀 뒤로 제쳐지지 않는 그런 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단단하고 좀 굵고 이런 느낌을 가지는 손은 일단 그 육체적으로 굉장히 그 활발하고 건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해서 이렇게 이제 이게 단단한 만큼 이 어떤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새로운 사고가 이렇게 쉽게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어떤 자기 주관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걸른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제 남의 의견도 좀 존중할 줄 알고 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변화에 이렇게 따라가고 하는 이런 분들에게서 이 단단한 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극단적으로 좀 단단한 게 이렇게 지나쳐 가지고 아주 딱딱한 손이 있어요. 딱딱하고 거칠고 막 이런 손인데 이 딱딱한 손은 여기 탄력이 전혀 없어 가지고 눌러도 뭐 이렇게 눌러지지도 않고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손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보면은 육체적으로 좀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를테면은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뭐 사무직이라든지 뭐 머리를 많이 쓰는 이런 쪽보다는 몸을 많이 쓰는 쪽, 육체 노동자 이런 쪽이 좀 적합하다고 보이죠. 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시장 바닥이라든지 길거리에서 이렇게 좀 힘들게 사시는 분들 중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아주 딱딱한 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새로운 어떤 그 사고라든지 어떤 새로운 어떤 뭐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잘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제 뭐 신세대의 신개념의 뭐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손의 이 탄력성하고 이 사람의 어떤 사고의 그 어떤 탄력성이라든지 어떤 그 유연성 그리고 건강 상태 이런 게 이제 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안에 펼쳐진 인생의 지도, 현재를 보여주는 운명의 거울 손금. 동서양 수세기를 걸쳐 연구되어 온 손금에서 우리 인간들이 찾아내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미래를 알고자 하는 출발점은 현재며 현재는 이미 당신의 손안에 있다. 이제부터 당신의 운명 개척을 위한 확실한 조언자와 함께 그 깊고 신비로운 세계로 떠나보자. 먼저 이제 그 손의 모양은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분류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한 4가지 정도 분류로 하는 게 이제 제일 좀 그 간편하고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가지라고 하는 게 땅의 손, 공기의 손, 불의 손, 물의 손 이렇게 땅, 공기, 불, 물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땅의 손이 어떻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손은 손가락이 좀 짤막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바닥도 좀 짤막하고 대신에 이제 엄지 밑에 이런 검성구가 좀 두툼한 편이고요. 제2화성구라든지 여기 쪽도 좀 두툼하고 이래가지고 손바닥이 전체적으로 좀 두툼한 이런 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그 땅의 손이라고 그러는데 일명은 이제 그냥 땅 파먹고 사는 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경제계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수가 이 땅의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깥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활발하게 해야 되는 사업가들, 이렇게 지칠 줄 모르고 이렇게 이제 왕성한 에너지를 이렇게 내야 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땅의 손이 제일 에너지를 내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이 땅의 손을 가진 분들의 이제 좀 대표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꼽아보자 그러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도 이 땅의 손이시고 이 북한에 있는 김정일 뭐 주석이라 그러나요? 그분도 땅의 손이시고 이래서 북방 계통에서 좀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이 땅의 손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건설업을 한다든지 또는 뭐 건설판의 막노동자 중에서도 이 땅의 손이 많아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에너지를 갖다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써야 되고
힘이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성격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단순한 편입니다. 단순하고 복잡한 걸 싫어하고 이 머리를 갖다 이렇게 막 아주 좀 힘들게 굴린다든지 이런 걸 아주 싫어해요. 싫어하는 타입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활동적이고 좀 움직이고 뭐 운동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이런 타입이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은근히 굉장히 이렇게 자연하고 이렇게 좀 가까운 편입니다. 그래서 땅의 손이라는 게 정말 땅하고 좀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자연하고 이렇게 좀 자연 친화적으로 좀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 이렇게 땅의 손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을 지어도 뭐 그냥 아파트 같은 이런 좀 무미건조한 쪽보다는 들판이라든지 어떤 좀 뭔가 숲이 좀 내려다 보이고 뭐 하는 이런 쪽을 더 선호를 하시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공기의 손은 땅의 손하고 좀 생김새가 이렇게 좀 일단 다릅니다. 손가락이 조금 길쭉해요. 길고 여기는 뭐 땅의 손 같이 그냥 네모납딱 하는 정도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손가락이 좀 그거보다는 좀 길쭉하면서 손이 이제 땅의 손만큼 그렇게 두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탄력성이 있고 공기의 손이라고 불러요. 이 공기가 이렇게 하늘을 막 떠다니는 같이 이런 분들은 그 활동 반경이 상당히 좀 넓습니다. 넓고 이 정보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제 언론 계통에서 이제 좀 활동하시는 분이라든지 저널, 뭐 출판, 작가 이런 분들 중에서 이 공기의 손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그 손재주도 좀 좋은 편이고 기계를 만진다든지 뭐 장난감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좋아하고 컴퓨터에도 굉장히 좀 능하신 분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 불의 손이라 그래가지고, 이 불의 손은 그 의미 그대로 이렇게 활활 불타오르는 같이 좀 굉장히 정열적입니다. 정열적이고 실제로 에너지가 많죠. 이런 분들은 이 손바닥은 상당히 이렇게 좀 널찍한데 반해서 손가락이 조금 짧아요. 이쪽 손가락이 좀 짧고 여기 조금 널찍하고 좀 두툼한 편이 많습니다. 여기가 일단 이제 여기 금성구가 두툼해야지 이 에너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열적으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많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낙천적이고 활동 반경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아주 도전적이고 불의 특성 때문에 좀 빨리 타올랐다가 좀 빨리 식어버리는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끈기 있게 좀 꾸준히 간다든지 이런 쪽보다는 막 쉽게 그냥 활활활 타올랐다가 또 어느 날 딱 보니까는 확 식어가지고 있고, 이런 게 이제 좀 불의 손에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소한 거에도 감동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변화도 좋아하고 막 이러는 불이 이제 이렇게 그 움직이는 듯한 이런 그 특성을 갖다 같이 가지고 있고요. 너무 이렇게 이제 활동적이다 보니까 뭐 사고를 갖다 좀 자주 당한다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도 불의 손을 가진 분들이 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의 손을 가지고서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참 이렇게 좀 드물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손의 이제 구분 유형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는 물의 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물의 손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손바닥이 이렇게 보면 손바닥이 길쭉해요. 좀 길쭉하고 손가락도 상당히 길쭉합니다. 그래서 이제 땅의 손하고 비교해가 보면은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셈인데, 주로 이제 그 여자분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남성분들도 뭐 없냐면 그런 건 아니고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보면 이 물의 손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성질 자체가 굉장히 조금 예민해요. 예민하고 감수성이 좀 많다고 그래야 되나요? 창조적인 능력이 좀 많고 또 좀 상냥하고 이런 분들 중에서 이 물의 손을 가진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활동하는 게 주로 이제 예술가, 시인, 패션 뭐 이런 쪽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디자인을 갖다 좀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공상이라든지 이런 걸 좀 좋아하시고 좀 화려한 사교계에서 좀 활동 반경이 넓지는 않지만 아주 화려한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 물의 손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그 직감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잠재의식적인 이런 에너지가 강한 편이에요. 물소리가 들리는 듯한 조용하게 이렇게 이제 그 깔아앉은 듯한 그런 분위기를 좀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물의 손 자체는 이 구들이 이렇게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움직이면 쉽게 이렇게 피로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깥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좀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항상 집에 들어오면은 혼자 조용하게 좀 있고 싶어하고, 또 나이가 들면은 빨리 좀 은퇴해가지고
이렇게 어디 한적한 곳에 집 지어놓고 좀 살고 싶어하는 분들 중에 이 물의 손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구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명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구에 대해서 오늘 아주 좀 조금 더 깊게 이렇게 들어가서 그 구가 가지는 의미라든지 구가 뭐 발달했니 아니면 발달하지 않았니는 어떻게 구분을 한다든지 이런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 드린 같이 9개의 구로 나뉜다고 그랬습니다. 구라는 것은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엄지 밑에 두툼하게 보통 솟아 있는 이 부분을 검성구라고 부릅니다. 검성구가 아주 많이 발달한 사람 중에서는 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운동 선수가 되려면은 일단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이 검성구가 발달해야 되고, 이 검성구 자체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정력, 뭐 성욕, 그리고 애정미, 그리고 이제 어떤 맹랑한 성격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도 이 검성구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두께이고 이걸로 이제 좀 파악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지나치게 그 발달한 사람들은 이 좀 에너지가 지나쳐가지고 성욕도 강하고 좀 폭력적이고, 이게 이제 좀 아주 약하게 발달한 사람들, 이게 이제 거의 뭐 언덕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쑥 들어간 것 같다, 움푹한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건강이 아주 약해가지고 골골한 사람들이 많죠. 자주 잔병이 나고 하는 이런 분들 중에 검성구가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여기 월구라고 그러는데요. 엄지손가락의 반대편, 이제 새끼손가락에서 제일 밑에 내려온 여기 부분을 나타냅니다. 월구라는 게 달에서 명칭이 따왔는데 상상력과 이 창조력의 원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술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떤 예능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엔터테인을 하시는다든지 뭐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어떤 월구가 좀 일단 좀 두툼하고 좀 발달이 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발달되지 않고 그 창작 활동을 한다든지 이러기는 굉장히 이렇게 힘들겠죠. 대신에 이제 이 특성이 이제 좀 강하게, 너무 강하게 이제 이렇게 발달되면은 좀 이렇게 성격적으로 상당히 좀 변덕도 좀 심하고요. 좀 예술적인 특성이 이렇게 이제 좀 강하다고 봐야 되니까 이 강한 이제 예술적 특성 때문에 이 현실 감각이 좀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실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공상과 상상의 세계에서 살고 또 깨어름도 많고 막 하는 이런 분들에게 또 이렇게 월구가 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구가 이왕 발달되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창작 활동이라든지 창의력이나 뭐 상상력이나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직업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고, 그러지 않다 그러면은 적당한 정도만 발달해 있으면 되고, 너무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가 없어도 곤란하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발달돼 있으면은 좀 또 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뭐든 이렇게 좀 적당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 목성구라 그래서 검지 밑에 여기를 목성구라 그럽니다. 검지 밑부분, 여기가 이제 발달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보면은 바깥에서 이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정치가라든지 뭐 어떤 그 명예욕이 있으신 분, 뭐 교수라든지 교사, 뭐 사업을 하더라도 좀 이름을 내고 싶어, 아니면 뭐 권력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신감이 아주 있고, 그리고 이제 확신이 있고, 이제 리더십도 있고, 이 사회에서 뭔가 좀 이름 세자는 알리고 싶다라는 분들 중에 이 목성구가 이 발달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업 계통에 있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적당하게 발달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발달하지 못하면은 뭐 은근히 거꾸로 이제 그게 계류된 거니까 뭐 리더십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 너무 이제 존중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약하고 이러니까 적당하게 좀 발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중지 밑에 이 부분, 여기를 토성구라고 합니다. 흑토자를 쓰는데요. 토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못 끼친 경우가 많아요. 토성의 의미를 좀 불길하게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이 토성구는 이 발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발달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그 냉소적이고 좀 삐딱하고요. 좀 세상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이기적이고 좀 엄침하고 뭐 이렇습니다. 좀 혼자 골방에 이렇게 틀어박혀 가지고 뭔가를 연구하는 이런 스타일. 요게 이제 그 토성구의 성향인데, 물론 이제 그 학자라든지 이렇게 어떤 그런 걸 직업적으로 뭐 하시는 분들은 이 토성구가 발달할 필요가 있지만 대개 그런 계통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너무 발달하면은 이 사람이 성격적으로 조금 엄험하다 그러나요? 이런 쪽이 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범죄적인 성향도 좀 있고. 그래서 여기는 뭐
너무 발달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결여되어 있으면은 뭐 이렇게 뭐를 분석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능력이 좀 결여된 거니까 좀 적당한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약지 밑에 여기 부분을 태양구라고 부릅니다. 태양구는 뭐 좀 밝은 태양이 상징하듯이 굉장히 좀 밝고 맑고 인생에 대해서 좀 아름다움이 좀 많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발달하면은 신미안이 있어요. 좀 창조적인 창의력도 있고요. 창의력도 좀 있고, 좀 예술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하는 이런 신미안이라 그러죠. 그리고 어떤 좀 감성적인 이런 부분도 재능이 좀 있고, 이해력도 좋고, 뭐 이런 분들이 많고, 좀 성격적으로 일단 밝고, 좀 활달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질 자체가 이제 좀 밝은 성격의 어떤 좀 예술적인 이해력이나 어떤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발견해내는 능력이나 이런 게 이제 태양고 발달한 사람한테 많이 있고요. 이게 뭐 또 좀 지나치게 발달했다 그러면은 조금 가기를 이제 화려하고 뭐 사치를 좀 좋아하고 이런 겉멋이들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떤 그 활동하는데 이제 적당하게 좀 뭐 어느 정도 발달해 가지고 있어야지 되지만은 또 너무 지나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지 밑에 여기 이 부위를 갖다가 이제 수성구라고 부릅니다. 수성구는 그 상업적인 능력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이런 능력하고 직접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좀 발달해 있으면은 마음도 따뜻하고 감수성도 풍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발달해 있고 그리고 상업적인 능력도 좀 발달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좀 지나치게 이렇게 발달한 사람들은 좀 다소 이렇게 수다스러운 이런 측면이 조금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제1화성구, 제2화성구인데 이 화성이라는 거가 보시면 불화 이렇게 화성인데 화성도 이렇게 그렇게 그 아주 좋은 의미로는 그 해석이 안 되는 곳입니다. 제1화성구는 여기가 이제 제2화성구가 되고요. 제1화성구는 어떤 사람에게 좀 발달할 필요가 있냐면은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렇게 좀 용기가 필요하고 뭐 투쟁성 이런 게 조금 필요한 사람에게 이 제1화성구가 발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군인 같은 분들 중에 이제 아주 시식하고 좀 두려움이 없는 분들이 이게 상당히 발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평상시에 그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뭐 그렇게 이렇게 발달할 필요가 좀 없는 곳이라 가지고 뭐 적당한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하겠습니다. 이 제2화성구는 제1화성구하고 어떤 성격적으로는 조금 유사하지만 여기는 이제 투쟁, 뭐 싸움 이런 어떤 공격적인 거 이런 쪽보다는 좀 방어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나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저항력 또는 지구력, 끈기 이런 걸 갖다 이제 제2화성구에서 보게 되는데 제2화성구가 이제 좀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발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적으로 필요한 소양 중에 어떤 지구력과 끈기와 이런 거하고 이 구가 이렇게 상징하는 거하고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에서 필요한 거하고 이 구에서 필요로 하는 그 구가 의미하는 내용하고가 좀 많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있는 여기 구도 뭐 이렇게 해왕성구라 그래가지고 구로 이렇게 치긴 하는데 여기가 그렇게 막 발달한 사람은 잘 없어요. 여기는 그 의식적인 세계하고 무의식적인 세계하고를 그 오락가락하는 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좀 발달한 분들은 그 어떤 인지 능력이 좀 뛰어나고 또 어떤 뭔가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좀 그 간혹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손바닥에 이제 그 중간을 갖다가 그 화성팽원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화성팽원. 대개 이렇게 놓고 보면 손바닥 중간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평탄하고 평지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움푹 들어간 사람이 있고 여기도 좀 솟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이제 솟은 사람은 발견하기 힘들고 움푹 들어간 사람들은 생각보다 상당히 좀 많이 발견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움푹 들어간 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에너지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삶에 이렇게 이제 좀 고달픔을 느끼는 분들이 좀 많고요. 좀 어떻든 좀 부대끼는 살아가는데 이렇게 이래저래 좀 부대끼는 그런 좀 심성이 조금 약하신 분들이 좀 많고요. 이게 이제 좀 지나치게 발달하면은 거꾸로 요런 어떤 그 주변에 있는 구들이 그 어떻게 보면 면적도 좀 줄어들고 좀 그 발달이 좀 약하다고 또 거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지나치게 발달한 사람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끈기도 약하고 좀 화도 잘 내고 하는 이런 타입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구가 이제까지 이제 구의 명칭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구가 발달했는지 안 발달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몇 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이 분은 손바닥에 이렇게 여기 윗부분의 구들이 뭐 그냥 거의 밋밋하다 할 정도로 거의 발달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그 구가 이제 발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자신감이 좀 많이 결여돼 있고요. 그리고 좀 괜히 이제 굽신거리는 사람들, 괜히 뭐 그렇게 쓸데없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뭐 먼저 이제 상대방보다 자기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굽신거리고 이러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반면에 이제 이렇게 손바닥에 보시면은 이분은 여기가 아주 두툼하죠. 이런 부분 좀 많이 발달했는데 이런 분들은 그 요 어떤 금성구가 의미하는 거, 여기 월구가 의미하는 거, 여기 제2화성구가 의미하는 거, 이런 특성, 뭐 여기 제1화성구가 의미하는 거, 이런 쪽에 이제 좀 많이 발달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주 적극적이고 좀 활동적이고 좀 어떤 부분은 공격적이고 에너지도 무척 많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구가 이제 발달했는지 안 발달했는지 그냥 보면은 좀 또 판단 잘 안 쓰시면 이렇게 손을 약간 좀 오므려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구라는 게 언덕이니까 내가 이게 어느 구가 발달했는지 이런 걸 좀 대충 좀 살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므려 보면은 여기가 발달했는지 여기가 발달했는지 중간에 어디가 발달했는지 이쪽이 어느 정도 두툼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충 보이거든요. 그냥 손바닥을 폈을 때보다는 이게 더 좀 잘 보이니까 뭐 내가 이렇게 보니까 태양구가 발달했구나, 수성구가 발달했구나 이런 걸 갖다가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도 이렇게 그 어떤 생활 환경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의 상태의 변화라든지에 따라서 좀 딱딱해졌다가 연해졌다가 아니면 좀 솟았다가 아니다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좀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화가 변화하는 걸 갖다 좀 미묘하게 잘 좀 읽어내면 이렇게 한 사람의 그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손바닥에 그 어떤 문양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양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양은 좀 어떻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손바닥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문양이 보이는데 이 그릴 같이 뭐 이런 여러 선들이 겹친 듯한 이런 것도 있고 삼각형 같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X 표시도 있고 또 별 문양이라 그러죠. 뭐 이런 별 같은 이런 표시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들이 다 이제 나름대로 해당하는 어떤 구에 어떤 위치에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들을 갖다 좀 다르게 하게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걸 별 문양이라고 부릅니다. 스타라 그러죠. 꼭 이렇게 이제 어떤 별이 반짝반짝하는 같이 보이는 거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십자 문양, X자 십자 문양.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그물같이 된 거를 갖다가 그릴 문양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한자로 봐서 이 우물정자인 걸 갖다 그냥 쉽게 우물정자 문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문양, 삼각 문양. 이렇게 그냥 문양은 그냥 그 생긴 모양대로 이렇게 대충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그 위치별로 나타나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가 아까 수성구라 그랬는데 수성구가 이제 그 상업이라든지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 갖다가 나타낸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릴 문양이 나타날 때하고 별 문양 같은 게 나타날 때하고 의미들이 좀 다릅니다. 일단 봐서 별 문양을 살펴보면요. 별 문양이 수성구에 나타날 때가 있고 또 이 태양구에 나타날 때 있고 또 목성구에 나타날 때 있고 있는데 제대로 되는 이제 그 별 문양이라는 게 제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뭔가 다른 어떤 선하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섞이다 보니까 막 복잡해져 가지고 뭐 보인다 이게 아니고 좀 따로 떨어진 이런 게 나타날 때 이 해당하는 부위는 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태양구에 나타나는 별 문양은 뭐 갑자기 아주 인기가 올라간다든지 명성이 올라간다든지 어떤 큰 어떤 이 재물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걸 나타날 때 이런 거에 대한 의미가 행운의 의미가 있고요. 이 목성구는
그거보다는 이제 어떤 명예가 올라간다든지 뭐 애인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성구에서 벨 문양이 나타날 때는 어떤 문서적인 어떤 그 행운 같은 게 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금전적으로 또 그 행운이 올 때도 있고. 근데 이제 벨문양이라 해가지고 다 나타나면 뭐 좋냐? 그러면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벨문양들은 좀 안 좋은 의미, 건강하고 관련된 좀 안 좋은 의미를 또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뭐 특히 이렇게 중지 밑에는 이 문양들이 안 나오는 게 좋은 편인데 뭐 이런 데 나타나면은 이 사람이 약간 좀 혈압적인 소인이 있다든지 좀 병적으로 이렇게 좀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걸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뇌선에 이렇게 이제 끝부분에 이렇게 뭐 별 모양이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뭐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좀 안 좋은 의미가 또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뭐 별이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릴 문양이라고 나오는 거는 그 해당하는 그 구의 그 어떤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 거물처럼 막아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릴 문양이 나오면은 그 어떤 구의 이렇게 특성이 아주 좀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소지 손가락 밑에 있는 이 여기 쪽에 그릴 문양이 나왔다 이러면은 좀 사업적으로 좀 잘 안 풀려가거나 좀 일이 꼬이거나 이런 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여기 금성구 같은 데다가 여기 쪽에 그릴 문양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그 에너지가 너무 이제 좀 많이 그 넘쳐가지고 좀 이렇게 과한 상태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에너지가 좀 방향을 잘 못 찾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내실보다는 좀 외면이 화려하고 좀 낭비적인 성향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이렇게 목성구에 보이는 우물증자 문양 요걸 아주 요게 이제 저기 임상에서 관찰을 해보면은 약간 좀 특색이 굉장히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목성구의 우물정자 문양은 시험운하고 관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뭐 교사가 된다든지 뭐 공무원이 된다든지 이런 분들 그런 걸 갖다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좀 있는 게 좋겠죠. 있는 게 좋고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나름대로 그 시험운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게 확률상으로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우물정자 문양이 뭐 여기 중지 밑에 토성구에 나타난다. 이거 뭐 그렇게 토성구는 복잡지 않은 게 좋다 그랬는데 이렇게 나타나면은 그렇게 뭐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우물정자라고 해가지고 다 안 좋은 건 아니고 또 이렇게 뭐 불행을 막아준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들이 이렇게 끊어져 있다든지 선이 이렇게 가다 끊어졌는데 이렇게 막아준다 이렇게 하면 있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선이 끊어짐으로 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를 막는다. 이런 효과도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X자 문양들은 뭐 이렇게 크게 봐가지고 뭐 좋은 의미들은 아닌데 왜냐하면은 주요한 선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장애를 막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볼 건 아닌데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해석하기는 힘든 부분인데 십자 문양 중에서도 이렇게 특히 손금 쪽에서 조금 특색이 있는 그 손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있는 감정선하고 이 두뇌선하고 사이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십자 문양이 만들어질 때입니다. 이런 어떤 십자를 갖다가 특히 저희가 이제 신비 십자라 그러는데 이런 신비 십자 문양을 가지신 분들은 그 약간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 영감이 좀 뛰어나신 분이 많고 꿈이 좀 잘 맞는다든지 그리고 어떤 저 정신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물질적인 세계보다는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시는 분이 많고 인생의 어느 시점인가 좀 뭐 어떤 이런 정신적인 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거, 영적인 것에 이렇게 좀 몰입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그 문양들이 이제 그 어떤 거는 이제 뭐 문양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그 선이 이렇게 서로 엉킨 듯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 잘 분간을 해가지고 그 의미를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손의 이제 그 영역을 그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그 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부를 쭉 하셨으니까 이 손 자체를 갖다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본다 그러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는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바닥을 중지하고 약지 사이를 두고서 이렇게 쭉 꺼가지고 이쪽이 좀 많이 발달했는지 아니면은 그 오른쪽에 요 월구가 포함된 여기가 좀 발달했는지 금성구 쪽이 발달했는지 이걸 가지고서 이제 어느 쪽이 좀 더 발달했다 이렇게 그 분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금성구 쪽은 활달하게 움직이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의식적인 부분이 발달했다. 여기 쪽이 월구가 발달하면 이거는 창의력, 예술성 뭐 이런 거의 원천이라 그랬으니까 이쪽은 좀 무의식적인 이런 부분이 좀 그 발달했다. 뭐 어떤 감수성이 많고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중요시하고 하는 이런 게 많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손을 갖다가 세 부위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제일 위쪽 이 감정선 보통 위가 되겠죠. 여기가 발달했는지 중간 부위가 좀 발달했는지 아래 부위가 발달했는지를 가지고서 제일 위쪽이 발달한 사람을 좀 이걸 정신적인 영역.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제2화성구가 있고 제1화성구가 있고 화성병원이 있으니까 여기를 현실적인 영역. 그리고 이제 제일 아래쪽은 이 금성구라든지 월구, 여기 해왕성구 이런 데가 약간 좀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영적이고 뭐 육체적이고 좀 이렇게 그 무의식적이고 하는 잠재의식적이고 하는 이런 걸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또 이거를 이 손바닥을 세 개가 아닌 네 개로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네 개로 나눠 봐 가지고 이제 좀 여기 쪽이 발달했는지 어느 쪽이 발달했는지를 보고서 이 따로 또 이제 이 사람은 어떤 게 좀 발달했겠구나 하는 이런 성향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쪽은 좀 아까 그 여기 위쪽이 정신적인 영역이라고 했어요. 정신적이고 좀 이성적이고 이런 영역으로 보고요. 여기 아래쪽이 좀 육체적이고 좀 이렇게 그 현실적이고 이런 영역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는 육체적이지만은 좀 직관적이고 좀 무의식 쪽이고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거고 여기 위는 정신적이면서 본능적인 이런 에너지가 좀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는 뭐 3개, 4개, 2개 구분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관념적으로 이렇게 좀 보는 거에 들어가고요. 보통 이제 그 실제 임상에서는 어떤 특정 구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이런 걸 가지고서 좀 더 많이 살핀다 그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좀 이상한 이런 어떤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이제 그 실제 지문 같이 손바닥에 어떤 선들이 등고선 같이 이렇게 막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등고선 같이 생기는 게 있고 좀 소용돌이 같이 이렇게 뭐 모양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다 이제 그 보면은 특이한 어떤 그 문양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쪽에 그 검지 밑에 이런 문양들이 만들어진 거를 이걸 어떤 이제 왕족, 좀 귀족, 뭐 좀 고귀한 집안 출신이다라는 이런 걸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인도 왕조에서 왕족들에게 이런 어떤 문양들이 나왔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귀족 출신이 많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쪽에 그 여기 중지하고 약지 사이에 이렇게 어떤 그 이렇게 루프라고 그러죠. 루프 등고선 같이 되어 있는 이런 선이 나올 때는 이 사람은 이제 좀 직업적인 이런 쪽에 그 직업의 루프라고 합니다. 직업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활동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고 직업에 헌신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다르게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약지 아래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나오면 이걸 이제 유머가 좀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유머 감각이 있고 즐거운 기질이 있고 이런 좀 밝고 맹랑한 기질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라 가지고 유머의 루프라고 합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제1화성구라고 하는데 제1화성구에 이렇게 이제 선이 나와 있으면은 제1화성구가 공격적인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그 투쟁적인 거 이런 성향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용기가 많다. 용기의 루프라고 합니다. 용기. 그리고 이제 요 금성구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마치 이렇게 저기 뭐랄까 벌의 이제 그 등껍질 등 모양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그 엄하게 어떤 소용돌이 문양이라고 합니다. 소용돌이 문양.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음악적인 재능이 있고 음감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제2화성구 쪽에 이렇게 나오는 문양 중에 두뇌선이 이렇게 끝나는 부분 중에 이렇게 있는 거를 물의 루프라 그럽니다. 이런 분들은 그 물가에 가면 이렇게 이제 좀 물에 대해서 아주 좀 친근한 편인데 물 근처에 가면 뭐 몸이 안 좋았다가도 이렇게 회복이 된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월구가 좀 상징하는 게 많기 때문에 월구에 이 나타나는 여기 쪽에 이제 어떤 그 루프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그 월구에 있던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직감력이 뛰어난다든지 이럴 때 여기 쪽에 나타나는 걸 직감의 루프라고 그러고 여기 쪽에 나타나는 거를 뭐 자연하고 좀 가까운 자연의 루프라고도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소용돌이 문양이 나타날 때도 있는데 소용돌이 문양이 나타나면 어떻든 여기 쪽은 좀 예술적인 이런 쪽하고 좀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가 음악적인 이런 소인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여기 쪽에도 어떻든 이런 문양들이 나타나면 이것도 좀 음악하고 좀 가깝다, 음악의 루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이 이렇게 이제 손바닥에 계리라는 게 잘 살펴보지 않으면 다 이제 똑같이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등고선처럼 이렇게 표시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서 이제 하나를 딱 발견을 해내면은 이게 내가 이런 특성이 있었구나. 이게 이런 어떤 그 숨어 있는 재능이 있었구나. 이런 걸 갖다가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좀 재밌다고 할 수가 있죠. 오늘은 이렇게 그 손 모양하고 손의 어떤 그 딱딱함이라든지 탄력성이라든지 그런 쪽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구가 이제 뭐 발달했는지 뭐 구의 어떤 뭐 문양들이 어떤 게 나오는지 이런 걸 가지고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어떤 루프라든지 어떤 소용돌이 문양이라든지 이런 쪽이 뭐 이런 문양이 나타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손가락 뭐 이렇게 쉽게 그냥 볼 수 있는 손가락하고 뭐 엄지라든지 그리고 손톱이라든지 어떤 그 손의 이제 그 전체적인 곡선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이게 이제 그 손금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이제 그 되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봐야지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뭐 쉽게 오늘 이제 비온 걸 갖다가 좀 응용을 해가지고 보자 그러면은 손 모양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그 아까 보신 것 같이 이게 이제 아까 땅의 손이라 그랬는데요. 뭐 땅의 손을 가진 사람하고 내가 뭐 이제 그러니까 내 애인을 살펴보니까 땅의 손을 가지고 있는 남자더라. 그럼 이 남자랑 내가 이제 어떤 궁합이 잘 맞을까? 이런 걸 볼 때 이제 좀 이걸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금을 모르시더라도, 손금을 못 보더라도 이 손에 있던 모양만 가지고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땅의 손을 가진 사람하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제 물의 손이다. 나는 손이 길쭉길쭉하고 여자분들 그거 많잖아요. 길쭉길쭉하고 손바닥도 길쭉길쭉한데 땅의 손을 가진 남자를 만났다. 이러면 이제 둘 사이가 어떻겠느냐. 대충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손금 가지고서 이제 궁합도 보고 이러는데, 궁합을 볼 때 뭐 손금의 선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손 모양에서 나오는 어떤 그 에너지라든지 성향도 아주 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땅의 손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런 남자들은 에너지가 왕성하거든요. 성욕도 왕성하고 활동력도 왕성하고 이래서 이 피부 접촉을 좀 신체적인 접촉을 좋아합니다. 애정 표현도 많이 하려고 그러고 뭐 주말이 되면 그냥 집에 안 있으려고 그래요. 활동적이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가자, 어디 놀러 가자, 뭐 하자, 뭐 이러고 이 밤에 이렇게 좀 조용하게 보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아주 애정 표현을 무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물의 손은 그렇게 에너지가 많지는 않거든요. 좀 혼자 있고 싶어 하고, 좀 뭐 화려하고 좀 사치스럽고 뭐 이런 거 좋아하지만 이렇게 은근히 이제 사람들한테 부대끼는 걸 갖다가 아주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손을 만났다. 그러면 이제 이 둘 사이는 그렇게 썩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외면적으로 보면 남자는 굉장히 씩씩하고 뭐 여자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주고 이런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그 간혹 물의 손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남자는 굉장히 친절하고 좀 정이 많은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은 이 궁합적으로 보면은 서로가 에너지 레벨이 다르다. 잘 안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도 좀 이용을 하시면은 그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손금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 이게 특히나 이렇게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사람들 손만 딱 오면은 이렇게 눈이 딱 갑니다. 지하철 타도 이렇게 사람들 손 뭐 이런 것만 딱 보게 되고 누가 이제 손바닥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 이러면은 열심히 보고 뭐 TV 드라마가 나오더라도 뭐 어떤 손에 무슨 악수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사람 손금이 어떻게 생겼을까, 손 모양은 어떨까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아주 좀 재밌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손의 모양 이거는 손금을 들여다보지 않고도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떻겠다라는 걸 갖다가 먼저 알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그 손가락이라든지 어떤 손가락의 그 모양이나 아니면 뭐 손톱이라든지 어떤 손가락이 어떤 뭐 휘어졌다든지 아니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성격적으로 좀 또 어떤 또 숨어 있는 어떤 모습이 있겠다든지 특성이 있겠다든지 재능이 있겠다든지 이런 숨어 있는 과거가 있겠다든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그 손의 어떤 그 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손 모양하고 손의 탄력성 그리고 9개의 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구에 나타나는 그 문양들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문양이라는 게 이름이 뭐고 이런 걸 봤고 그리고 이제 또 특히나 이 손바닥에 생기는 어떤 그 루프 같은 이런 거 하고 소용돌이하고 이런 문양들은 또 어떤 부위에 있으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갖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손가락 그리고 이제 특히 엄지 손가락 그리고 이제 그 손톱 이걸 갖다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